보세요. 여기는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모신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동네 이름이 창량이에요. 요 앞바다 있잖아요. 요게 창량이에요. 아주 좁은 물목이고 우리가 내일 한산도 갈 건데 배를 타고 이제 갈 거거든요. 거기서 왜군들의 시체가 흘러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 9,000명이나 여기가 그냥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일로 못 다니게, 저기가 섬이에요. 미륵도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통영 육지고요. 그래서 해저 터널을 뚫었어요. 우리 저기 보면은 통영 바다 이야기 궁전 횟집 이렇게 써 있죠. 예, 저녁 먹으러 궁전 횟집으로 갈 거예요. 7층에. 근데 조금 있다가 저기 계단 내려가 가지고 이 바다 밑을 통과해서 걸어갈 거예요. 해저 터널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저 터널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다 하는 거고요. 그 이순신 장군은 선조가 굉장히 질투도 많이 하고 미워하고 좀 그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는데 장군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선조 임금은 그렇게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오늘 밤이 늦었다. 내일 다시 보고 받겠다. 이렇게 쌀쌀맞게 이제 그런 그 언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군이 돌아가셨으면 이런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사당을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초들이 백성들이 초가집으로 이 창량묘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충렬사는 똑같이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언제 지어졌냐? 한참 후에 인조임금 때, 예, 그때 이제 선조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에 얘기를 해서 인조임금 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렬사라고 이렇게 현판, 사액 현판이라 그러거든요. 임금님이 내려주셨다. 내릴 사자를 써서 사액 현판이라고 하는데 그 사액 현판은 인조임금 다음에 효종임금께서 써주셨어요. 아니 효종임금 그 다음에 현종임금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현종임금님께서 2개를 써주셨는데 통영 충렬사 현판을 쓰시고 그 다음에 노량 충렬사 현판을 써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슬프다. 우리가 한테 이렇게 훌륭한 선조가 있었구나라고 임금님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 효종임금님이세요. 그 다음에 효종임금님 다음에 숙종임금님이 이거는 우리가 사당을 짓고 기려야 된다 해서 지금의 현충사를 숙종임금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숙종임금님께서 사액 현판으로 현충사하고 써서 지금도 걸려 있어요. 구본전에 가면 걸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정조임금님께서 아까 왜 그 이민훈 교수님이 버스 안에서 강의하실 때 이순신 장군 동상에 이 충무공 전서에서 집자해가지고 충무공 동상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조임금님께서 충무공 전서를, 이 충무공 전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중일기라고 하는 것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다 이렇게 쓰신 거는 아니고 임진년에 써서 임진일기, 계사년에 써서 계사일기 이렇게 했는데 정조임금님께서 난중에 쓰셨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서 난중일기라고 하여라 해서 정조임금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명을 받아서 유득공이라든지 윤행임이라든지 이런 각신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난중일기 이름도 정조임금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멘토로 삼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 이순신을 만났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요만할 때예요. 자기네 담임 선생님이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역사 공부 시간에.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이순신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등학교 때 그 역사 얘기를 듣고 자기가 멘토로 삼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 멘토로 삼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심학, 마음 심자, 예, 마음을 다스리는데 글씨를 쓰고 또 명상을 하고 역사책을 읽고 하는 그런 걸로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이 글씨 쓰는 서예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 연습을 하셔서 내일 한산도 가면 한산도의 대천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산도의 뭐 충무사라든지 이런 거 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고 또 아산 현충사 가면은 아산 현충사 충무문 뭐 이런 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위에 지도자들이 효종임금, 숙종임금, 정조임금, 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까지 또 우리 이순신 포럼 예, 이렇게 해서 예, 면면이 멘토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창량묘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 초가집으로 짓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제 문반 집안에서 무반 집안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 밑에 후손들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12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세 손, 10대 손의 이규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후손이 여기를 와서 보니까 초가집으로 돼갖고 형편없거든요. 너무나 조그매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은 기와를 얹었지만은 너무 쬐끄맣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기와를 올리고 창량묘를 잘 만들어서 했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사당은 옛날부터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만 쓰지는 않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지방 유지들의 조그마한 애들 데려다가 서당으로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동제에는 공부하는 강의실이 있고 서제에는 이제 멀리서 오니까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러 보내는 그런 서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면 그렇게 공부했던 동제, 서제가 있고 또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기신제라든지 향사라든지 뭐 탄신일 뭐 이런 때에 이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길이길이 모시는데 야사에는 여기 바닷가로 9,000명이 떠내려가니 말이 그렇지 얼마나 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 갔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외놈들 귀신들이 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순신 장군 외놈을 눌러 이기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 최고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사당을 모셔놓으면은 얘네들이 조용할 것이다. 그래서 세워놨더니 과연 조용해졌다. 뭐 이렇게 야사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쪽 섬은 미륵도 이쪽은 통영 예, 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심이 13m거든요. 헤엄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 동양 최초의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창량묘를 볼 수는 없지만 밑으로 통영 터널 건너서 우리가 이제 해서 오늘 조금 저녁 일찍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호텔 가서 좀 씻으시고 저녁에 그 시간이 되시거나 좀 기운이 좀 있으시면 개막식 하러 가는데 보러 갔다 오세요. 우리 저기 고등학생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응. 부두? 여기는 항구는 아니에요. 항구는 아까 그쪽에 있는 저기 충렬사 있는 쪽에. 예, 그래서 여기 통영에는 충렬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충렬고등학교, 충렬중학교, 충렬문방구, 충렬찜질방, 충렬문구사 뭐 전부 충렬 어린이집 전부 충렬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병관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늘도 날이 더워가지고 다 그냥 저 고유제 안 보고 다 버스로 가셨잖아. 그러니까는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충렬사는 이제 정식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그 사액 현판을 내려주시고 제사를 또 짓도록, 충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땅은 전부 나라에서 충렬사에다 줘요. 그런 걸 위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충렬사에 제사 지내는 비용으로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렬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는 아까 우리 드라마 봤을 때 한산대첩에서 계속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한양이라면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전라 우수영, 진도 목포, 그 다음에 여기가 여수 순천이 전라 자수영, 그 다음에 이쪽 편이 경상 우수영이 거제, 그 다음에 경상 자수영이 해운대 수영, 그 다음에 충청 수영은 보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3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도 수군을 통제하는 3도 수군 통제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임금님이 내려주셨어. 그때까지 선조 임금님은 머리가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도 수군 통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대 3도 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가는 한산도가 통제영이에요. 예, 거기가 한산도 통제영.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원균이에요. 예, 이순신 장군 이제 잡혀 올라가고 원균이고, 3도 수군 통제사 제 3대가 다시 이순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4대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3도 수군 통제사를 했는데, 전제 한산도에 있는 것보다는 통영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통영으로 3도 수군 통제영을 옮겨왔어요. 그래서 통제영인데 제자를 빼고 통영. 그래서 이름이 통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원 본래 이름이 통제영인 거예요. 이게 통제영이 뭐냐 하면 해군 작전본부. 예. 그래서 통영. 근데 이제 예전에는 충무라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잖아요. 선조 임금은 그 충무라는 시호도 안 내려줬어요. 예. 인조 임금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충무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하면 충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충무시였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옛날 본 이름을 찾자. 그래갖고 충무를 버리고 통제영. 근데 이제 통영. 그래서 이름이 이제 통영이 됐어요. 우리가 충무공 그러면 이순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충무공이 9분이나 계세요. 충무공은 무인으로서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을 시호를 충무공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극 무공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장군도 충무공,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 구인우 장군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충무공. 근데 이제 워낙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 충무공 하면 이순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 옆에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둠이러리다 그리고 이제 좀 손짓발짓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안 되겠는지 구글을 찾아가지고 구글에서 이순신 스펠링을 딱 넣으니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고 안다고 작년에 광화문에 가서 그거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찾는 법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또 융복합 콜라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 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순신 장군이 400 몇십 년 전에 우리한테 야, 나중에 21세기가 되면 이런 게 오니까 니네들 나를 잘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콜라보를 잘해라. 이러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해저터널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러 가요. 어른들은
가운데로 앉으시고 아이들은 가해로 이렇게 해서 뭐 맛있는 걸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태풍이 와갖고 생선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생선 잡이하러 못 갔다고. 예, 그러니까 생선 구이 쪽으로 아이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갈게요. 예. 네, 여기는 통영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 안에는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되어 있네요. 1931년에 착곡했네요. 32년에 완성을 했는데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에 이렇게 용문달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공사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도 기록을 많이 남겨놨네요. 문화가 이게 생겼고 그 이후에 지금은 멋진 야경 오른쪽에서도 볼 텐데요. 통영의 역사와 문화예술, 통영의 문화예술 이렇게 다양하게 이 해저터널의 통영에 대한 설명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